어제 강의 안 들으신 분들은 좀 그러실 텐데, 저희 학당에서 현재 집중반이나 뭐 할 때 지도를 이렇게 하니까요. 아공, 복공 이렇게 해서 이제 자아의 진리, 존재의 진리, 그러면 사실 이게 나고 여기에 남이죠. 나와 남. 살아가면서 아와 비야 그러죠. 나와 타자. 나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보고, 그래서 아공이라는 게 나의 실체를 연구해보는 거죠. 그냥 일상에서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 우주에서 독립되어 있는 것 같은 이 개체적 자의 느낌을 가지고 그 뿌리를 캐보는 거죠. 뿌리까지 가보면 나는 무상하고 괴롭고 실체가 없다. 불변의 실체가 없다.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독자적인 어떤 고유의 불변하는 실체가 이 현상계에서는 없더라는 거죠. 나라는 것도 이 생각이 나고 이 감정이 나고 이 오감이 난데 그거 분명히 나예요. 그거를 거짓이라고 하면 엉터리입니다. 그건 난데 무상하게 변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뭐 하나 고집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럼 전체가 난데 어느 건 나고 괴로운 건 나고 즐거운 게 내가 아니라든가 즐거운 것만 나고 괴로운 건 내가 아니라든가 이 말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현상계에서 나타나는 나의 어떤 작용들입니다. 나의 작용들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지, 그게 거짓나니 해서 거짓나라는 표현을 저는 절대 안 씁니다. 학당에서. 참나와 에고라고 하지 참나와 거짓나라고는 안 합니다. 에고도 난데 더 참다운 내가 있다 하는 의미로 저는 쓰는 거지, 많은 분들이 참나 그러면 에고는 거짓나네요. 에고 죽여야겠네. 몹쓸 놈이네. 이렇게 결론이 나요. 안 그래요. 시공 밖에 있을 땐 참나라고 그러고 시공 안에서 참나가 작용할 때는 에고라고 합니다. 시공 안에서는 생각, 감정, 오감으로 작용을 해요. 이게 신의 모습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거부하고 부정하고 이런 편견을 아집을 가지고 다룰 대상이 아니고 신의 작용이에요. 그래서 신의 작용으로 경건하게 연구하셔야 돼요. 에고가 보이는 이 작용들. 그런데 참나를 모르고 에고의 선택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남한테 피해를 주더라는 거예요. 자신한테도 해를 끼치고. 나와 남을 균등하게 사랑하면서 이 에고를 쓰려면 참나를 알아야겠더라는 거예요. 근원적인 나, 우주적인 나를 알아야 이 에고가 제대로 현상계에서 작용을 펴더라는 거예요. 이것만 해주시면 돼요. 에고랑 싸우고 계셔도 안 되고 또 에고만 따라가셔도 안 되고, 그 오묘한 그 에고의 입장을 이해하시고 참나도 알고 에고도 아는 게 아공, 에고라는 것이 실체가 없더라 하는 그 가르침을 따르다 보면 진짜 실체, 참나가 나옵니다. 열반이 실체니 아니니 뭐 온갖 설이 많지만 그냥 열반은 실체입니다. 여러분 의식의 제일 본질이에요. 현상계 안에, 열반이 현상계 안에 들어오면 오온으로 나타나요. 생각, 감정, 오감. 간단하게 말하면. 그 생각, 감정, 오감이 나타나려면 뿌리가 있어야 돼요. 불변의 나가 있어야 돼요. 그 자리가 여러분의 열반이나 참나라고 불리는 그 자리. 힌두교에서 아트만, 브라만 하는 그 자리가 다 같은 자리예요. 그걸 다르다라고 하는 분은 저는 그분이 제대로 공부한 분이라고 안 보여요. 열반이나 아트만을 체험해 보지 못했으니까 이름 가지고 갔네 다르네. 이름만 따지면 알라 다르고 여호와 다르고 다 다르죠. 다 그냥 하느님이란 소리인데. 우리나라 하나님이란 말은 어떻게 씁니까? 그 자리다 그러면. 그렇게 다 다른데. 이름 바뀐다고 실체가 바뀌는 자리면요. 이름도 똑같은 이름만 써야 맞죠. 사실 이름을 붙일 수도 없는 게 맞죠. 이름이란 것 자체가 이게 변하는 물건인데. 근데 각 나라마다 그냥 자기 나라 말로 하나님이라고 부른 건데, 알라도 우리말로 번역하면 그냥 하나님이란 소리예요. 근데 알라 다르고 여호와도 그 나라에서는 하나님이란 소리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번역하니까 그냥 하나님이라고 우리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름 다르면 달라 보인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거는 이 체험해보지 못하신 분들 입장은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이 참나와 에고를 체험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체험을 뭘로 도와드려요? 학당에 오시면 몰입 4단계로 인도해 드려요. 바로. 요게 일선 근분정이라고. 요 어려운 얘기니까 모르셔도 돼요. 선정 단계를 불교식으로 쪼개서 나누다 보면 굳이 나누면 일선 근분정이라는 선정입니다. 생각이 완전히 사라지고 고요한 게 아니라 생각도 있고 다 있는데 고요해요. 참나는 이미 드러나 있어요. 즉 참나가 50% 이상 강하게 드러날 뿐이지 에고가 사라진 것도 아닌 선정이에요.
이때가 몰입 4단계라 여러분이 뭐 하시다가 되게 몰입된 상태예요. 신바람 날 때. 그거를 참나한테 그렇게 몰입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제 그때가 우리가 추구하는 몰라를 통해서 이걸 처음에 어깨에 유도합니다. 학당에 오시면. 이거 뭐 많이 안 걸려요. 앉아서 내려놓고 몰라만 자꾸 하시다 보면 갑자기 툭 끊어지면서 툭 들어갑니다. 생각이 아주 사라지지 않아도 돼요. 초연해져요. 왜 뚝 끊어진 느낌이 드냐? 갑자기 시끄럽던 게 초연해지니까 조용해지고 한 걸음 떨어지게 되고 시끄러운 게 없는 게 아닌데도 나랑 상관없는 것처럼 이렇게 거의 멀어진단 말이에요. 지금 주객이 바뀐 거예요. 내면에서 50% 이상 주도권이 바뀐 거예요. 날씨도요. 더위가 50% 이상 주도권 잡고 있을 땐 더워요. 근데 이게 추위가 50% 이상 주도권 잡으면 갑자기 확 추워집니다. 누가 대세냐가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이 아무리 시끄럽게 떠들어도요. 참나가 50% 이상만 되면요. 고요해집니다. 별 문제가 없어져요. 그런데 신기하게 참나가 또렷이 있어도 에고가 50% 이상을 잡으면 시끄럽습니다. 산란해요. 깨어서 알아차리고 있어도 산란해요, 마음. 그쪽이 더 힘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힘의 관계를 조절하시는 게 마음 공부 오셔서 처음 하시는 거예요. 몰입하는 거예요. 몰라 배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몰라가 좀 되고 나면 아공과 법공을 연구하셔야 돼요. 언제 연구하냐? 몰입 4단계 상태에서 연구하셔야 돼요. 좀 초연해져서 왜 이때 연구해야 될까요? 참나도 드러나 있고 에고도 있죠. 그럼 참나와 에고의 실체를 알려면 여러분 2단계 아닌 상태에서 연구하시면 그냥 에고가 혼자 연구하는 거예요. 참나를 못 느끼면서. 그 연구는 의미가 없습니다. 에고가 혼자 떠드는 거는 원 없이 해보셨잖아요.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참나를 느끼면서 연구해야죠. 참나는 느껴보니까 이러네. 에고는 느껴보자. 에고는 이러네. 체험해보면서 참나와 에고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여러분이 이렇게 기술을 해야 돼요. 참나는 이렇구나. 특징을. 에고는 이렇구나. 그래서 종합을 해요. 종합까지 가면은 아공이 나옵니다. 종합까지 가면 이제 에고라는 거는 무상고 무하구나. 참나라는 거는 상나가정하구나. 이제 결론까지 딱 나요. 이렇게 해서 처음에 먼저 몰입 4단계에서 참나와 에고를 느껴보시는 게 중요해요. 예, 선입견 없이 그냥 느껴보세요. 근데 이때 이미 선입견이 너무 많이 껴있어요. 여기저기서 들은 말들이. 에고, 거짓나, 몹쓸 놈, 참나, 뭐 신비한 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이제 이미 관념으로 있잖아요. 그러면 참나랑 에고를 만나도 선입견이 작용해요. 자기가 자꾸 지어낸다고요. 그런 거 하지 마시고 몰입 4단계를 통해서 순수하게 참나와 에고를 있는 그대로 체험하면서 관찰해 보세요. 그 다음에 아공의 진리를 여기서 찾아보세요. 아공이라는 게 결국 에고는 무상고 무하고 참나는 상나가정하다 이겁니다. 그거 찾아보세요. 이게 초기 불교 때예요. 부처님이 깨달으신 거예요. 아공의 진리로 가르쳐 주셨잖아요. 사람들은. 법공까지는 얘기 안 해주시고요. 아공만 얘기해 주셨어요. 사람들한테. 그 당시 인도 분들이 그 정도 이해할 만하니까 에고의 작용 봐라. 오온 봐라. 무상고 무아 아니냐. 재행무상, 일체계고, 제보무아, 마지막이 뭐죠? 열반적정. 열반은 고요하다. 요 네 가지 알아내시면 아공 제대로 알아내신 거예요. 그게 목에 칼이 들어와도 자명하다 하시면 여러분 그 아라한 경지 가시는 겁니다. 알아내시면. 처음에 아라한까지 못 알아내고요. 아라한은요. 항상 그걸 알고 사는 사람이 아라한이에요. 늘 몰입 4단계는 아니에요. 그런데 내 안에 열반이 늘 흐른다는 거 알고 원하면 언제든지 몰입 4단계에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그 개념이 있죠. 언제든 그 사법인이 머릿속에 딱 박혀서 모든 일을 사법인의 근거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요. 항상 사법인이 모든 걸 지배하는 게 아니고 인간처럼 우리처럼 탐진치가 있는데 이런 거예요. 사법인이 항상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걸 빨리빨리 처리해버려요. 이해되시죠? 어제도 제가 그런 비유 드렸는데 중력의 법칙 여러분은 알고 계시죠? 그 정도 아는 거예요. 너무 늘 중력의 법칙 생각하고 계신 건 아닌데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높은 데 가면 조심하시죠. 알아서. 잠깐 높은 데에서 떨어질 수 있는 거 몰랐네 하고 그렇게 사시지 않고 좀 생각이 있으시면 웬만하면 조심하고 살아요. 자, 요게 뭐냐면 아라한도요. 아공의 법칙을 철저하게 모든 곳에 품고 산다고요. 그래서 잠깐씩 흔들림이 와도 그게 다 해결해요. 그 법칙에 의거해서 해결하지. 결국 뛰어내리는 방향으로 해결하시지 않죠. 아무리 뛰어내리고 싶으셔도
절벽에서 한번 날아보고 싶어도 꼭 참죠. 법칙을 아니까. 마찬가지로 인생에서 탐진치가 요동해 와도 살아있는 동안 탐진치가 없을 수 있나요? 탐진치 끌려가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아공의 법칙을 아니까. 무상호, 무아, 열반 이걸로 딱 항상 자기가 자기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는 실력이 돼요. 요 정도 되면 홍익학당에서 1급이에요. 아공을 그 정도 알거나 법공을 그 정도 알거나 학당은 이 둘 다를 말하죠. 초기 불교는 아공만 알아도 한 1급 실력 되는데 학당에서는 법공까지 알아야 돼요. 법공은 뭐냐? 존재. 그럼 나 외에 에고 말고 이 타자, 에고, 이 타자들은 뭐냐? 내 안에 있는, 결국 타자도 뭐로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생각, 감정, 오감으로 있어요. 남이 어떻게 여러분 마음 안에 들어와 있습니까? 자연이고 뭐 일체 세계가 다 생각, 감정, 오감으로 들어와 있어요. 결국 사실은 이게 연결되더라는 거예요. 에고의 작용이 생각, 감정, 오감이 사실은 우리가 남이라고 부르는 것들, 나를 둘러싼 모든 다른 존재들도 생각, 감정, 오감으로밖에 우리는 못 느끼더라는 거예요. 그럼 그 친구들도 결국 내 참나의 작용이더라는 걸 깨치는 거예요. 결국 나의 참나의 작용이었네. 그래서 법공까지. 자, 요 정도가요. 너무 자명하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자명하고 삶의 모든 순간에 여러분 위기가 와도 마음이 흔들려도 곧장 그 법칙이 나타나서 문제를 해결할 때 아주 그 지도적인 어떤 원리가 되게 여러분 살아가실 수 있냐요. 그 원칙에 의해서 문제 풀어가실 수 있나요? 가족하고 싸울 때, 뭐 시험 떨어졌을 때, 사업에서 난관에 부딪혀. 어떨 때든 항상 에고는 무상하지. 이게 말로 하는 게 아니고요. 아이고 무상한 거 이런 게 아니라 무상하지. 학문적 결론이에요. 무상하지. 나는 이미 연구했지 않았느냐 이거죠. 무상하지 않았느냐 그때. 자명하게 내가 인가하지 않았느냐 무상하다고. 괴롭다고 하지 않았느냐. 에고는 실체가 없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이 에고의 작용 일체는 사실 참나의 작용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하는 거를 되새겨서 정확히 인지하고 이 마음을 가지고 모든 문제를 풀어가야 돼. 살 수 있어. 그 정도 되면 1급 실력이 됩니다. 그러면 초기 불교에서는 아라한, 대승불교에서는 일주보살, 1급 보살 정도가 돼요. 근데 이제 여기까지는 일단 여기도 뭔 얘기고요. 일단 맛이라도 봐야죠. 몰입 4단계에 들어가셔서 여러분 학당에서 수련하실 때요. 몰라가 되실 때 몰라 잘 된다는 것만 만족하지 마시고 몰라 잘 될 때 참나와 에고를 관찰해 보세요. 그러면서 복잡한 이론을 전개하시라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바로 아공을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공의 기초가 되는 보편 법칙들이 있어요. 에고가 공하더라 하는 말 전에 뭐가 먼저 있을까요? 기초가 되는 게. 생각이 무상하더라. 내가 지금 관찰할 수 있는 거예요. 참나랑 에고를 관찰할 수 있잖아요. 참나는 걱정이 없더라. 이렇게 하나씩 관찰해 보는 거예요. 에고는 걱정이 많더라. 이제 에고는 이런 벌써 이게 일이 커지니까 다루는 내용이 커지니까 뭘 못해야 돼? 생각이 만족을 모르더라. 감정이 만족을 모르더라. 이 쪼개서 들어가 보는 거예요. 에고의 작용도 하나씩 쪼개보자고요. 생각이라는 게 참 일어나고 사라지는 게 무상하더라. 감정이 무상하더라. 오감이 계속 교체되는데 무상하더라. 오감이라는 것도 계속 변해가기 때문에 불변의 실체가 없더라. 생각도 5분 전 생각도 지금 기억 안 나는데 그것도 분명히 나였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나더라. 이렇게 해서 하나씩. 참나도 상나가정 이렇게 한 번 얘기하지 마시고 진짜 여긴 나이를 안 먹는 자리인지 락, 걱정이 없는 자리인지 상락, 아 거긴 남이 없는 오로지 나인 자리인지 정, 생각, 감정, 오감에 물들지 않는 자리인지 하나씩 각계격파해서 들어가 보시죠. 처음 몰라 하시면서 들어가 하나씩. 그 친구들이 이 기초가 자명해질 때까지 기초가 하나하나가 다 여러분 안에서 자명해지면요 이제 큰 소리를 칠 수가 있어요. 에고는 무상고 무아요. 참나는 상나가정하더라 하고 이게 딱 큰 소리가 나올 이제 이게 자명해지려면 먼저 하나하나가 자명해야 돼요. 생각 하나. 그래서 한 달도 좋고 일주일도 좋으니까 몰라 해서 잘 되시면 생각 하나부터 감정 하나 이렇게 하나씩 챙겨서 하루 종일 관찰해 보세요. 다시는 의심 안 해도 되게 관찰해 보세요. 그럼 자명해질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일이시죠. 그런데 이게 자명해지는 거랑 그럼 아공이 자명해지는 거랑 이게 자명해진 뒤에 이제 이게 자명해지겠죠. 그래서 이 기초가 되는 것들이 자명해지는 정도 되면 여러분 학당에서 문사를 드립니다. 예비 8급이라고 해서 문사 드려요. 아공이 자명일 정도 되면 8급 드려요. 엄청난 아공 법공까지 자명해지면.
이 두 개가 다 자명해지. 아공, 복공의 기초가 자명해지면, 즉 아공만 제가 예로 들었는데 예비 8급. 아공, 복공이 자명해지면 8급 드려요. 열심히 했는데 9급에서 8급 올라온 것. 8급부터 1급은 뭐로 가는 걸까요? 이미 자명해졌는데. 이거 자명하면 사실 1급이라고 그랬잖아요. 자명해지긴 했는데요. 뭐냐면 몰입이 짧아요. 8급, 7급은. 그러니까 이 몰입이 유지되는 동안만 자명해요. 짧게 지나가고 나면 다시 뭔가 긴가 민가 이제 확신이 확 떨어져요. 요 정도가 지금 문사 학사예요. 문사는 아공까지도 아니고 아공의 기초가 되는 것들이 자명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몰라를 해서 참나랑 에고를 탁 만나면요. 너무 자명한 거죠. 참나는 이렇고 에고는 이렇고. 근데 몰라 상태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그랬던가 하고 싶어져요. 약간 감이 확 떨어져요. 이 정도가 문사입니다. 근데 아무튼 몰라 상태에서는 자명해요. 이해되시죠? 내가 즉 여러분이 직접 체험해 보면 자명해질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왜 이게요? 그러면 뭐 별거 아닌 거 아닌가? 왜 이렇게 뭐 이런 거 기초니 뭐 아공의 진리니 기초가 되는 진리 이런 걸 강조하는가? 요 얘기를 안 드리면요, 여러분 몰라 해가지고 뿅 간 상태만 즐기시다 나와요, 그대로. 아공이니 법공이니 물어보면 몰라요. 즉 지적인 개발이 안 돼요. 심리적 이해만 얻으시지 지적 개발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거를 지금 체크해 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게 철학 공부 시작이에요. 요 공부가 안 되면 여러분 도인 될 수가 없습니다. 도인들은 다 철인들이에요. 우주의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길도자 쓸까요? 우주 돌아가는 길을 알았기 때문에 도인이에요. 근데 아무리 명상을 잘하고 여러분이 참나랑 합일돼 살아도요. 우주가 어디로 가는지 길을 모르는 분하고 똑같아요. 연구를 안 하면 모릅니다. 왜냐? 연구를 해서 털어야 되는 업장은 명상으로만 털리지 않아요. 업장이 달라요. 그래서 예전에 원효스님 같은 고승도 이장의라는 그 책을 써서 두 가지 장일 얘기해요. 번뇌장, 소지장. 명상으로 번뇌장은 현행이 멈추는데요. 소지장은 안 멈춥니다. 소지장은 지적인 장이에요. 지적인 장애는 알아야 끝나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 말이 맞네. 요 말이 나오지 않으면 여러분 털린 게 아니에요. 그 업장은 털린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내면에 그 카르마가 잠복해 있다가 여러분이 생각을 일으킬 때 다 틀어버려요. 생각. 그러니까 명상은 잘하는데 여러분 사기치는 사이비 교주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진짜 명상은 잘해요. 그 사람들. 제가 인정할 정도로 잘해요. 근데 입만 열면 안 맞는 말을 해요. 자명하지 않은. 그럼 제가 신기하죠. 아니 참나를 저 정도 만났는데 어떻게 참나에 대해 저렇게 모르지? 가능해요. 여러분 누군가 오래 만났다고 그 사람 다 합니까? 그런데 문제는 어떤 사람은요. 한 10분 만나고 그 사람을 다 털 수도 있어요. 저 사람 어떤 사람이네. 사기꾼이네 털 수 있는데 나는 10년을 같이 지냈는데 모를 수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명상만 하시면 오래 지내도 잘 몰라요. 참나에 새겨진 우주가 걸어가는 그 길이 안 보여요. 마음만 쉬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 학당 안에서도 이 급수 인정을 못 받습니다. 학당에 오셔서 저는 24시간 막 참나 상태예요. 예, 그런데 아공은 이런 거 아시겠어요? 그러면 힘들어지실 거예요. 여기 되게 힘들게 하네 사람 그러고 안 오실 수도 있습니다. 좋다는데 굳이 옆에서 뭐 에고가 어떻고 참나가 어떻고. 근데 그걸 모르시면요 우주 돌아가는 공식을 모른다니까요. 명상은요 그 공식을 알 수 있는 최고의 체험을 선사해 주는데 체험에서 끝나버리면 안타깝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거를 지혜로만 돌려버리면 결국 여러분한테 엄청난 지혜가 생기는데 그것도 여러분 영혼에서 실험한 지혜. 여러분 스스로 알아낸 지혜가 생긴다니까요. 우리가 강요해서 그 답을 얻게 되면 여러분 엉터리예요. 그래서 저희가 강요해도 안 되고 여러분이 체험하실 수 있게 유도만 하고 고민거리만 제시해야 돼요.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스스로의 그 내면의 자명한 힘으로 자명하다, 아니 찜찜하다 이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학당에서 인정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어느 부분이 찜찜하다라고 얘기해 주셔야 우리가 도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이 빨리 자명하게 판단이 되게 도와드림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결국 판단은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걸 빨리빨리 도와드려야 돼요. 그리고 그걸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멘토들입니다. 멘토를 활용하시려면요. 멘토한테 어떤 내가 믿고 따를 답을 달라 이렇게 하실 게 아니고
지금 난 여기서 어떤 식으로 공부해 가면 되냐고 그걸 물어보시면 돼요. 뭐가 찜찜하고 뭐는 자명한데 뭐는 찜찜하다. 요게 메타인지가 건강한 상태입니다. 내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를 정확히 아셔야 영성의 길을 갈 수가 있어요. 이건 철학이라는요, 과학보다 더 위대한 학문이에요. 과학은요, 드러난 현상계의 법칙을 연구한다면요, 이 철학은요, 그 배후의 원칙까지 알아내는 거예요. 명상을 통해. 그러니까 명상이 없으면 안 되죠. 시공을 초월한 어떤 경지에 들어가려면요, 나도 시공을 벗어야 돼요. 과학자들은 시공 안에서 연구하죠. 시공 안에 나타난 현상들의 법칙을 캐는 데는 과학자가 능합니다만, 철학자는 뭔 짓을 하냐면 자기 영혼까지 벗어버리고, 즉 생각, 감정, 오감의 그 작용까지 내려놓고 벗어버리고 순수 참나로만, 순수한 영으로만 존재하면서 우주의 가장 밑바닥까지 탐험해보는 사람들이에요. 그 탐험의 결과를 가지고 현상계의 원칙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과학자들이랑 다른 작업하는 게 아니에요. 과학자가 해놓은 작업들의 그 배경 지식을 설명해 주는 거죠. 우주가 저 근원에선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현상계에서 이런 모습을 나타내는 거다 해서 과학과 철학이 하나로 돌아가야 돼요. 제 학당 로고 보세요. 가운데 빨간 점이 우주의 가장 영의 극치 아닙니까? 핵. 밖의 원주는요. 저기가 현상계예요. 저기 원주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과학자고 저 빨간 점 있죠. 모든 우주의 현상의 근원을 파는 사람들이 철학자예요. 근데 철학자의 길을 가시겠다는 건데 보살이 되시겠다는 거. 저 철학자가 아니면서 중생을 돕다 보면요. 서로 같이 헤매요. 그러니까 반드시 철학자가 돼서 중생을 도와야 됩니다. 그래서 보살의 서원이 뭐죠? 상구보리. 위로는 내가 우주의 보리, 깨달음을 얻고, 그럼 철학자의 길이죠. 하와 중생. 그 깨달음을 가지고 다른 중생들까지 다 철학자로 만들어 놓겠다는 거예요. 하와 중생. 즉 다른 중생을요. 나는 영원히 가르치고 나는 교사고 중생들은 제자가 되게 하겠다가 아니고요. 가르쳐서 빨리빨리 중생들도 스스로 상구보리 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 그래서 또 그들이 하와 중생하게 할 수 있게 돕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이제 철학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주 이 철학만 전공하시라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 살면서 철학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이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는 알고 가야 되니까. 그 정도 수준의 철학은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요 정도 아공, 복공 많이도 얘기 안 해요. 아공 알고 복공 아시고 이것만큼 중요한 게 이거보다 사실 더 중요해요. 구공이라고 이 가출구자를 써서요. 이 공 안에 보세요. 에고가 공하더라. 마음법이 공하더라. 근데 다 공만 얘기하는데요. 마음법이 공하더라는 얘기는요. 공에서 마음법이 나왔다는 얘기니까 공 안에 뭐가 있었겠어요? 마음법의 원형이 있었겠죠. 아니 텅 빈 데서 어떻게 마음법이 나와요? 공 안에 마음법의 원형들이 있었겠죠. 그걸 서양 철학에서 이데아라고 합니다. 우주의 근원적인 가장 본판들. 공 안에 우주의 본판이 들어있더라 해서 구공이에요. 가출구자 공. 공이 그냥 공이 아니라 그 안에 우주의 진리가 꽉 차 있더라. 그러면 그 진리의 원판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고 연구하면 뭘 알 수 있느냐? 구공의 제일 핵은 우리 참나 안에 텅 빈 중에 육바라밀이 선명하더라는 거예요. 육바라밀이. 우리 참나 안에 육바라밀의 이 공식들이 선명히 새겨져 있더라. 그래서 이 우주의 제일 근원적인 원리는 육바라밀이더라. 동양에서 말하면 오행이에요. 오행을 지금 6개로 쪼개면 육바라밀이 되거든요. 인이해지신 오행이죠. 그래서 유교는 그걸 알아낸 거예요. 그래서 유교가 대단한 겁니다. 유교 선비들이요. 공부해서 알아낸 거예요. 우리 마음의 본판에는 인이해지가 새겨져 있다. 조선시대는요. 500년간 이건 상식이었습니다. 그 엄청난 문명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지질이 못 살고 가난하고 그러기도 했어요. 뭐 그건 어쩔 수 없고 나라가 검소하고 이게 좀 뭐 이렇게 화려하게 뭘 한 맛도 없고 고려 때는 화려하게 잘 살았는데 조선에 오면서 뭔가 이렇게 그 좀 어디 밖에 내놓기 좀 그럴 정도로 우리가 좀 검소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또 뭐 양반들은 또 사치했겠지만 백성들 되게 그렇게 뭐 이렇게 재미 못 보고 살았어요. 욕심은. 그런데 뭘 알았냐면요. 다 알았어요. 우리 본성 안에 인이해지가 새겨져 있기 때문에 인이해지 해야 사람이고 인이해지 안 하면 사람 아니다. 요건 알았어요. 요거는 우리가 계속 지켜가야 됩니다. 노비제도니 남녀차별이니 이상한 건 다 버리셔야 되는데 왜 그걸 왜 버려야 되죠? 인이해지 안 맞으니까 버려야 됩니다. 인이해지는 챙기셔야 돼요. 선비들 싫어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특히 여성분들은
유교하면 막 치가 떨리고 아무튼 날 힘들게 하는 모든 건 유교에서 나온 것 같죠. 유교에서 나온 게 아니라 욕심꾼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욕심꾼들이 또 여러분 힘들게 할 연구만 하고 있어요. 정치가들이. 욕심꾼들이요. 그 정치가들이 권력자들이 자기들 편하자고 만들어 놓은 제도고 조선시대는 유교가 대세니까 유교를 가지고 그렇게 해먹은 겁니다. 서양에서는 뭐로 해먹었어요? 기독교로 해먹었어요. 저기 이슬람은요. 이슬람 가지고 지금 IS까지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종교가 문제가 아니라 그 종교를 활용해서 욕심꾼들이 자기 재미를 보고 삽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구분해 보시라는 거예요. 왜냐? 유교의 그 선비 전통만은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게 왜 그러냐면요. 우리 참나 안에 이니에지 새겨졌다는 거 알고 이니에지만 잘하면 인간으로서 궁극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게요. 대승보살도에서도 극치예요. 우리 안에 육바라밀이 새겨져 있고 육바라밀만 잘하면 위대한 보살이다. 최고의 인간이 될 수 있다. 이거 있죠? 이게 제일 중요한 가르침인데 지금 견성이니 열반이니 정토니 이런 게 다 흐려버려요. 육바라밀 잘하자는 게 제일 귀한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이 대승의 정신을요. 지금 인류 역사상요. 대승의 진짜 가르침은 승속도 없어야 되죠. 승속이 없어요. 승속이 있는 것 자체가 소승의 가르침이에요. 인도의 소승불교의 가르침이라고요. 승속 나눠가지고 공부시키는. 그러니까 대승불교 나올 때 모델을 누구로 했습니까? 유마고사라고 하는 그냥 거사, 선비를 했다고요. 선비를 내세워서 가정 꾸리고 사는 선비. 그런데 유마고사 집에서는 하루 종일 육바라밀만 설해졌다. 온 가족이 육바라밀만 노래했다. 이렇게 써있다고요. 유마경에. 그게요. 그걸 인류 역사상 구현하겠다고 덤빈 아주 그 역사적 실험을 한 사람들이 선비예요. 선비가 대승보살이 제일 화신들이라고. 선비만한 모델이 없다고요. 대승보살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불교를 뒤지시면 안 나와요. 대승불교를 그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 불교가. 고려 때 불교가 제일 힘 얻었는데 그때 불교가 대승했나요? 안 했어요. 그냥 왕권에 또 빌붙어서 그냥 막 땅 불리고 노비 불리고 이렇게. 그러니까 선비들이 치고 나온 거예요. 저거 이거 못 보겠다 하고. 대승하자 하고 나온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불교 하시는 분들도요, 인식을 바꿔야 됩니다. 유교와 어떤 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늘에 보살들이 두 계통이 있겠습니까? 우주의 보살들은 하나예요. 불교가 땅에 떨어지면요, 자꾸 소승화되면요, 또 유교를 통해서 나와서 보살도 하는 거예요. 자, 선비들은요, 일단 가정을 버립니까? 안 버립니까? 출가 개념이 없어요. 승속 개념이 없어요. 그냥 태어나서 가족 챙기고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를 통해 이니에지 구현하는 거를 최고로 알고 살아요. 그 이상 뭐가 없어요. 여러분 공부는 대승보살도 공부는 결국 구공이라고 하는 우리 안에 육바라밀이 있다 하는 것 우주에 입증해내는 게 여러분 목표예요. 그걸 위해 아공, 법공도 배우는 거예요. 참나와 에고 관계도 알고, 예. 에고가 결국 참나의 작용이라는 것도 알아야 육바라밀을 제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가르쳐 드리는 것 뿐이에요. 미리. 사실 제일 빠른 공부법은요. 여러분 지금부터 시작해서 무조건 육바라밀만 하시는 게 제일 빨라요. 육바라밀 안에 아공, 법공이 다 들어있어요. 실제로 유교는 어떻게 했습니까? 유교 아공, 법공 이런 소리 안 하죠. 그냥 뭐만 가르쳐요. 이니에지 잘하라는 얘기만 해요. 그런데 보세요. 맹자에 보면 맹자가 이 말합니다. 만물 계비와 만물은 모두 나한테 갖추어져 있다. 중용에서 뭐라고 합니까? 희노애락 미발지 중은 천하지 대본이라. 희노애락이 발생하기 전에 우리 마음의 중심자리는 천하의 뿌리다. 우주의 뿌리다. 이래버려요. 법공이 다 들어있죠. 이해되세요? 그냥 안다니까요. 이니에지만 연구하다 보면요. 이니에지가 우리 안에 제일 근원에 이 학당 로고 생각해 보세요. 제일 근원에 이니에지가 박혀 있다는 걸 알아요. 거기는 시공을 초월한 차원이라는 것도 알고 저기서 우주가 나왔다는 것도 당연히 알게 돼요. 이니에지도 저기서 명령한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천명이라고 유교는 부릅니다. 우주가 명령하고 있다. 이니에지 하라고. 그래서 현상계에서 이니에지를 구현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다. 그래서 유교와 대승불교가 둘러 보이시면 대승 이해 못 하신 거예요. 진짜 대승은 출제가도 없어야 됩니다. 한국 불교 지금 위기다 하는데 제가 내놓은 그 답은요, 출제가를 없애세요. 절에 계시는 승려들은 어떡하냐? 직업으로서 승려 그냥 하세요. 머리 깎든지 기르시든지 아무튼 뭐 알아서 하시고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승속 개념을 타파하시라고요. 그냥 하나의 직장이 되셔야지 그게 출가라고 생각하시면 이미 그거는 대승 마인드가 아니에요. 그거를요, 100년 전에 깨달은 양반이 우리나라에서 서태산 선생이 원불교를 여실 때 그 목표였어요. 원래 원불교라고 종교 이름이 아니었어요. 불법 연구회였어요. 뭘 연구했는지 아세요? 뭔 책을 썼냐면 조선불교 혁신론을 써가지고 지금 제가 하는 얘기들 그때 다 했어요. 소승적인 거 다 타파하고 대승하자. 그러려면 승속 타파해야 된다. 출제가 없어야 된다. 구분하지 말고 일상생활에서 불법을 펼 연구를 해야 된다 해서 내놓은 게 이제 사막, 개정의 사막을 일상에서 할 수 있는 사막으로 제시해서 했어요. 이제 제6바라밀이나 거기 사막이나 같습니다, 내용. 그런데 지금 100년 만에 어떻게 됐죠? 보니까 또 출제가가 엄격해요, 거기도. 그거 못 없애더라고요. 출가란 말이라도 없앴으면 좋겠어요. 그냥 교무님, 그냥 성직자와 일반 그 신도 이렇게 나누는 건 거기까지는 이해하겠는데 꼭 출가 제가라는 이름을 붙여요. 그냥 전업이냐 아니냐지 그게 꼭 출가란 말을 붙일 필요가 없는데 원래 꼭 그런 취지로 붙인 건 아니겠지만 결국 과거 출가 개념에서 지금 아주 못 벗어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출가자와 제가자가 왠지 달리 보인다고요. 학당에서는 그걸 타파하려고 그냥 멘토, 그냥 출제가 개념이 아예 없습니다. 저부터 출가를 안 했기 때문에 출가 개념이 없죠. 이해되시죠? 그냥 멘토, 공부하시다가 남을 지도할 실력 때문에 그냥 멘토 되시는 거예요. 오신 분이건 누구가. 학당에서 일하시는 그냥 전업맨이에요. 그냥 전업으로 학당에서 일하시는 분이지 출가자도 아니고 뭐. 그걸 저희가 지향해 보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면요. 이게 조선 선비들 하는 거랑 똑같이 된다니까요. 이해되세요? 조선 선비들 중에 제대로 공부한 선비들 얘기하는 겁니다. 엉터리 선비들 말고요. 그냥 과거에서 사서삼경 시험 본다니까 외워서 합격한 그 선비들이 나라를 망친 거죠. 그럼 지금 우리나라 그 정치계에 나가 있을 그 수많은 소시오패스들이 그때는 사서삼경 위해서 조선 정부에 들어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진짜 선비들이 나중에 못 들어가요. 진짜 선비들이 과거를 포기했어요. 나중에 좀 제대로 정신 박힌 선비들은 과거 못 봤습니다. 그냥 과거를 봐도 어떻게 돼요? 이미 합격자가 정해져 있어요. 대충. 엄청난 컨닝과 막 그 옷에 막 숨길 데가 많죠. 옛날 옷은. 수많은 컨닝, 뭐 대리 시험. 김구 선생도 그 백범일지 보세요. 과거장 갔다가요. 그 앞에서 이미 엄청난 거래가 이루어지는 걸 보고 그냥 돌아와요. 내가 봐서 될 일이 없겠구나. 이러죠. 그래서 진짜 선비들이 그냥 이니에지 닦으면서 시골로 내려가서 서원에서 제자 키우는 교육 사업에 전념합니다. 선비들이라도 많이 키워내자. 정계 진출이 힘들어지니까. 그러면서 나라 망해요. 그러니까 그 진짜 선비들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자기 안에 이니에지를 구현해 보려고 했던 진짜 선비. 그러니까 태계 선생 같은 분들을요. 그 유교에 그런 딱딱한 것만 있을 것 같죠. 안 그래요. 그 며느리도요. 일찍 그 남편 잃고 한 며느리 그 재혼시켜주고.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보다 훨씬 통 크게 사세요. 그러니까 아는 선비들은요. 그렇게 매이지 않고 살아요. 왜냐 자기가 이니에지 확신이 있으니까. 근데 모르는 선비들은 평판이 중요하죠. 위에다가 잘 보여야 되죠. 권력자들한테. 그러니까 이게 벌써 하는 짓이 지금 하나도 이니에지에서 나오는 짓을 안 해요. 근데 입만 열면 이니에지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더 최악이 되죠. 입만 열면 이니에지하고 하기는 하나도 안 하고. 저도 지금 양심 노트를 여러분한테 공개하면서 되게 겁나는 게 그거였어요. 한국인들이 말로만 잘하는데 양심 노트가 괜히 남 지정용으로만 활용되고 자기는 안 해버리면 조선시대만큼 또 못 볼 꼴이 펼쳐질 것 같아서 지금 제가 그래서 양심 노트 내놓고도 유튜브에서 이렇게 열변을 토하는 겁니다. 진짜 양심 한번 해보자고 지금 하는 얘기지 조선시대 때 잘못된 거를요 반복 안 하려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이니에지는 좋은데 그걸 가지고 악용하지 맙시다 하는 겁니다. 조선시대 때는 진짜로 이니에지로 사람 잡는다는 말이 나왔던 시절이에요. 이니에지를 가지고 남을 그냥 그 쥐어 패고 죽이고 하니까요. 기죽이고 사람을 짓밟고 이니에지 가지고. 그런 짓 절대 안 하고 이니에지 할 방법을 제가 연구하다 양식 노트를 개발한 겁니다. 전 자신 있어요. 조선시대처럼 안 될 거다. 왜? 조선시대는 양식 노트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있는지 아세요? 조선시대는 양식 노트가 없으니까 괜히 아랫사람들한테 어린 놈이 예의 없이 이런 식으로 이니에지를 지도해요. 노예 도덕을 가르친 거죠. 그러니까 나라 전체가 망해버리잖아요.
그게 아니고 당신 세계의 주인이다. 당신 우주의 주인은 당신이다. 당신 스스로 이니에지를 결정하라 하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양심 노트라고 그냥 보조적으로 도와주기만 해야 돼. 스스로 양심에서 답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기만 하면 돼. 예전 권력자들은 백성들이 양심적이 돼서 더 똑똑해질까 봐 겁내서 가르쳐주지도 않고 맨 복종의 그런 도덕만 가르쳤어요. 윗사람이 말하면 유구무원이다. 말도 하지 마라 그래요. 최악 아닙니까? 윗사람이 말하면 말도 하지 마라. 근데 윗사람은 그럼 100% 양심인가요? 아니잖아요. 이게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나라가 소통이 안 되고 망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절대 그런 걸 제가 추정해서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선비들의 그 아름다운 모습만큼은요, 대승보살의 화신들이라는 거 알아주십사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다시 보살도 할 때 누구를 참고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승려 중에 누구를 참고하실 겁니까? 대승보살도를 할 때. 유마거사를 참고하셔야 돼요. 근데 유마거사는 지금 실존 인물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인물이라고요. 그럼 우리 역사상 고승들 누구를 참고하실 겁니까? 그럼 원효나 이렇게 참고해야죠. 근데 보세요. 원효 어떻게 됐죠? 말년에 파괴하고 선비가 됐어요. 이해되세요? 절에서 나와서 선비가 됐다고요. 머리 기르고 그냥 그럼 유교가 되는 거예요. 소선거사라고. 경허스님 말년에 어떻게 사셨을까요? 우리나라에 제일 그래도 기라성 같은 스님. 기라성도 일본 말이라고 쓰지 마라 그러던데. 무협지를 많이 봤더니 이런 말들이 어려서 하도 무협지를 봤더니 이런 말만 나오네요. 아무튼 무협지 좋아하다가 소설단에 빠졌어요. 그냥 여담인데 소설단 처음 봤을 때요. 한 권짜리인 거예요. 무협지인 줄 알았어요. 한 권짜리로는 이 스토리가 그렇게 재밌을 수가 없는데 영문 하면 6권 정도는 가야 돼요. 최소 3권은 돼야. 안 봤어요. 중학교 때. 영문 보느라고 단을 안 봤어요. 서점에서 봤는데 고등학교 가서 보게 됐어요. 혹시나 해서 읽었는데 뿅 가서 이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그래서 무협지도 좋은 작용한 게 용어들이 같더라고요. 보다 보니까. 그 전에 무협지에서 배웠던 운기조식, 뭐 이런 사마치정 이런 게 진짜 된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협지 읽었던 게 도움이 됐어요. 진짜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좀 설레더라고요. 그런 작용은 했습니다. 제가 무협지랑 추리소설 광이었어요. 집에 한 400권 추리소설을 놔두고 그 오타쿠였죠. 어려서부터. 목록을 다 만들어서 작가별로 다 분류해서 제가 딱 갖고 있어요. 400권 되더라고요. 단편 하나까지 딱 구해서. 고등학교 때 중고서점 뒤져서도 다 찾았어요. 원하는 작가의 작품. 우리나라에 나온 건 다 구해다 놓고. 어머니가 걱정하셨어요. 맨 사람 죽이는 책만 보고 있다고. 그래서 실제로 저도 좀 쫄았어요. 그래서 내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했다가 다시 극복했어요. 아니다. 정의 구현이다. 탐정이라는 거 정의 구현이지 사람 죽이는 걸 내가 연구하는 건 아닐 거다. 그래서 스스로 되게 심각하게 반성가요. 어머니의 그 한마디 때문에. 그래서 근데 아무튼 추리소설 좋아한 게 제가 지금까지 이런 고전들을 어떤 비밀을 캐는 이런 거 즐기는 거는 제가 볼 땐 추리소설 영향이 크고요. 이런 단학이나 이런 거 좋아했던 거 무협지 영향 같아요. 이건 여기까지 여담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경어 같은 그런 고승들 말년에 뭐 했죠? 훈장하다 가셨어요. 머리 기르고. 재밌지 않나요? 우리나라 최고 고승들은요 다 선비로 돌아갑니다. 원효 스님 선비로 들어가. 아들 설청 동방 18년에 들어가는 큰 선비죠. 진묵 스님도 사실 때 거의 선비처럼 사셨어요. 승려처럼 안 살고 술 드시고 고기 드시고. 진묵 스님의 삼오곡이 조선을 대표하는 삼오곡입니다. 어느 선비들의 그 효행보다 제일 깊은 효행의 대표 주자로 진묵 스님을 들어요. 늘 어머니 뵙고 출가하셔서도요. 이게 출가한 것 같지 않게 늘 자기 집 늘 드나들면서 늘 어머니한테 효도하고. 그러니까 그냥 방편상 이 양반도 출가하신 거예요. 그냥 이 양반들 다 대승보살들이세요. 그러니까 보살한테 그런 뭐 고기 먹네 안 먹네 출가했네 안 했네는요. 그런 질문하면 안 돼요. 원래 대승보살은. 다른 종교까지 가질 수도 있어요. 화엄경에 대승보살은 외도로도 온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종교가 이미 아니라니까요. 언제 어디서나 육바람일만 하는 사람이에요. 어디가 있건. 이슬람에 만약에 태어났는데 이슬람이면 여러분 난 대승보살이니까 불교 믿어야 돼. 안 그래요. 이슬람교를 열심히 믿으면서 그 안에서 육바람일을 해요. 그래서 이슬람이 정의롭게 만드는 데 일조할 겁니다.
대승보살이 뭔지 아시고 나면요. 우리나라 선비들이 정말 올바른 뜻을 품었구나 하는 거 아실 수 있어요. 단 안타깝게 구현이 욕심 세력들한테 막혀서 구현이 안 됐구나. 선비를 비방하실 게 아니라 욕심 세력들의 양심 세력으로 보셔야지 유교와 불교로 보시면 여러분 하수입니다. 영원히. 이해되세요? 여러분 영원히 하세요. 대승보살도 이해 못하세요. 여러분이 다음 생에 다른 시대 다른 또 어떤 상황에 태어나더라도 대승보살도는요. 종교 따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 계신 곳에서 육바람이라는 거예요. 상대방 입장 배려하고 남에게 피해 주지 않는 길을 선택하고 진리를 수용하고 진리를 판단하고 늘 양심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어떤 노력도 다하고 늘 깨어서 살아가시는 그분이 대승보살이지 종교 가지고 따지고 있고 나는 불교니까 일단 대승불교에서 내가 좀 더 많은 점수를 받고 있다. 나는 지금 승려니까 많은 점수 받고 있다. 절에다 공양을 많이 했으니까 많은 점수를 받았을 거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대승보살도는 육바람일 잘한 사람이 장땡이에요. 무조건. 종교가 다른 종교. 여러분 지금 교회 다닌 분이 여러분보다 육바람일 잘하면 그 양반이 보살이에요. 대승보살 개념 자체를 지금 완전히 그 기존의 선입견 날려버리시고 새로 장착하세요. 그래서 조선 선비들이 귀한 겁니다. 대승보살도의 모범을 보여준 양반들이에요. 보살도는 태계율곡처럼 해야 돼요. 결국 불교 중에 제일 한국 불교 중에 고승들도 다 결국 선비의 모습을 다시 취하신 거예요. 나와서. 여기 이러고 저래 이러고 있을 일이 아니네 하고 나온 거예요. 머리를 깎고 기르고 고기를 먹고 안 먹고 문제가 아닌 거예요. 육바람일 하냐 안 하냐의 문제지. 이런 얘기 좀 충격이 좀 가셔야 되는데. 아무튼 자, 그 얘기는 그 얘기고 자, 결국 그걸 위해서 자, 육바람일 잘하자고 아공곡공 배우는 거니까 여러분 바로 그냥 육바람일만 덤비셔도 돼요. 그런데 덤벼서 가는 중에 참나 체험이 깊어지면 아공복공은 그냥 자동으로 알게 돼 있는 거예요. 조금만 고민하시면. 아니 이 체험은 이미 오고 있잖아요. 참나 체험에서. 근데 그거를 지독히도 연구를 안 하시니까 모르시는 거죠. 조금만 고민해 보시면 답이 나오게 돼 있다. 그런데 문제는 자 8급과 1급 설명만 드리고 좀 마칠게요. 8급은 1급 차이가 뭐라고요? 8급은 아무튼 이게 깨어 있어야 참나를 직접 만나야 이런 개념들이 자명해질 거 아닙니까? 이해되시죠? 정의 쌍수라 그러면 선정이 이루어져야 지혜가 오는데 선정이 짧으면 그 지혜의 힘도 약하겠죠. 왜냐? 참나랑 못 만날 때가 더 많으면 참나랑 만났을 때 내가 결론 내렸던 게 못 만나다 보면요. 그 결론의 힘이 약해진다니까요. 뭐랑 같냐면 여러분 막 전국 멧돼 짬뽕 아니면 뭐 맛있는 요리집 있죠. 가면 여러분이 제일 감동하는 요리집 하나는 계시죠. 그럼 거기 가서 음식 먹으면 자명하죠. 그럼 남들한테 그 순간만큼은 최고로 권할 수 있죠. 근데 지금 권하실 수 있나요? 지금은 여러분 마음속에도 기억 속에 있거든요. 그 맛이. 약해요. 맛있다는 건 알아요. 근데 가서 직접 지금 한 입 드시고 얘기하는 거랑만큼 말이 안 나옵니다. 이러시죠? 참나를 직접 만나서 아공, 법공 얘기가 만난 상태에서 참나는 무상, 상나가정하고 에고는 무상고 무하다 이 말하는 거랑 지금 참나는 이제 잊혀진 기억에만 존재하고 지금 에고 상태에서 참나는 상나가정하고 할 때 말이요 힘이 없습니다. 스스로. 이러시죠? 그럼 자명하다는 말이 무색하죠. 그러니까 문사 과정에서 즉 8급 예비 8급 과정에서는요. 늘 자명한 게 아니라 참나랑 만날 때만 사실은 확실히 자명할 겁니다. 그 외에는 자명도가 좀 떨어질 거예요. 그렇다고 아주 헷갈리진 않겠지만 자명하다고 인간했으니까 그 맛이 떨어진다고요. 그 당연하죠. 그럼 자명하다고 해도 평소에는 맛이 좀 떨어져 있겠죠. 예비 8급의 문사는. 학사가 돼도요. 이제 그 아공의 기초가 되는 법공의 기초가 되는 진리들. 생각은 무상하다. 감정은 무상하다. 참나는 무상하지 않다. 이런 자명한 기초가 되는 공식들도 보편 법칙들도 깨어있을 때 자명하지 깨어있지 못하면 약해지기 때문에 예비 8급이라는 존재가 늘 깨어있는 건 아니니까 약하단 말이죠. 문제가. 자명한 걸 알아냈다고 해도 깨어있을 때 그 제일 생생하게 자명한 거지 깨어있음에서 벗어나면 약해져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더 열심히 해서 깨어있을 때 아공까지, 법공까지 아예 자명하다고 인가할 정도까지 실력을 만들어 보세요. 깨어있을 때예요. 몰입 4단계가 이루어졌을 때. 근데 몰입 4단계에서 벗어나면 약해져요.
그래서 여전히 8급, 7급인 거예요. 1급이 되면 뭐가 달라질까요? 1급은 늘 깨어있는 답을 얻으신 분이에요. 늘 강렬하게 깨어있지는 않지만 참나가 어디 안 갔다는 걸 늘 알고 사는 분이에요. 원하면 참나랑 진하게 만날 수 있고 원하지 않아도 참나가 늘 있다는 걸 아니까 개념들이 강해요. 이해되세요? 늘 자명한 판단을 할 수가 있게 된다고요. 그 강도도 또 참나랑 멀어진 만큼 강도가 약해지겠지만 참나가 아주 사라지질 않기 때문에 1급만 되면 그 자명한 개념들이 훨씬 더 힘이 있겠죠. 그래서 그래서 그 또 약해진 틈을 타 탐진치가 치고 올라오면 곧장 몰라 출동하고 개념이 강해지면서 원칙을 다시 붙잡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힘이 세진다고요. 그런데 8급, 7급은 어떻게 했어요? 깨어있을 땐 자명한데 일상사 살다 보면요. 탐진치가 출몰할 때 곧장 그 법칙을 못 잡을 수도 있다고요. 깨어있기 힘들어져 버리면 그 개념도 날아가 버린다고. 이해되세요? 그래서 8급, 7급과 1급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도 8급, 7급이 왜 귀하냐? 아니 참나를 체험을 통해서 아공, 복공까지 알아내셨다니까요. 그래도 이제 조금만 마음 비우면 다시 이거 알아내는 건 일이 아니라니까요. 이해되시죠? 몰라만 하면 이 개념들이 이제 머릿속에 다시 나타난다니까요. 이 정도만 되면요. 아주 귀한 결정할 때, 소중한 결정할 때만이라도 깨어서 아공, 복공의 근거에서 하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미 학당에 오시면 육바라밀 분석은 이미 처음부터 공부시킵니다. 제대로 이해하시려면 아공, 복공 다 이해된 뒤에야 육바라밀이 제대로 이해되시겠지만 오면서부터 지금 오시면 바로 양심 분석 하잖아요. 그러면 8급, 7급만 돼도 양심 분석 해봤죠. 아공, 복공 생생하죠. 그러면 좋은 결정 내리시겠죠. 초연하게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서 육바라밀에 맞게 분석하는 힘이 강하겠죠. 그러면 보세요. 오늘 하루 중에 1분만 확실히 깨어서 올바른 결정할 수 있다고 해도 그 1분을 오늘 하루 여러 선택 중에 제일 소중한 선택할 때 그 1분을 쓰시면 여러분 인생은 그날부터 보살의 삶으로 바뀝니다. 이해되세요? 뭐 짬뽕 먹을까 라면 짜장 먹을까 할 때 이런 거 쓰지 마시고 정말 소중한 결정할 때요. 이해되시죠? 많은 내 인생에 영향이 큰 문제에 그 문제에 대해서만이라도 저걸 쓰시면 달라진다. 지금 정치가들이 술 먹고 다 좋은데 돈 뇌물 받고 하시다가도 1분이라도 국가에 중요한 국민들한테 심각한 결정 내릴 때만이라도 저거 하고 결정하시면 다르겠죠. 하고 난 뒤에 후회하시더라도 그게 왜 내가 그때 양심을 따랐을까 하시더라도 그 사람 덕에 아무튼 우리 삶이 바뀌어요. 자, 그러니까 저는 1급 다 되시면 좋겠는데 일단 8급, 7급만 되셔도 필요할 때 꺼내 쓸 수만 있어도 어디냐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게 저는 제가 이 얘기를 계속 드리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아공의 진리가 자명해져야 된다. 8급부터 그러면 너무 쫄지 마시라고요. 그것도 몰입이 유지될 때 자명한 거지. 튕기면 또 다시 약해집니다. 늘 자명하면 1급이세요. 그리고 자, 아공, 복공이 늘 자명하면 1급이고요. 구공까지 늘 자명하면 어떻게 될까요? 즉 일지예요. 일지는요. 또 탐진치가 유혹해 와도요. 육바라밀로 문제 풀어야만 된다는 게 우리가 이렇게 중령 무시 못하듯이 너무 지당해서 고민하다가도 결국에 중요한 문제들을 이제 육바라밀로 풀어갑니다. 육바라밀로 이 삶의 모든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걸 너무 정확히 알고 있고 육바라밀이 내 참나에 새겨져 있다는 것까지 알아낸 양반들이 이제 늘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일지예요. 그때부터. 1급을 알면 일지도 보여요. 하나 더 보탠 거니까 일지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어려우신 것 같아도요. 별거 아니고 참나랑 친해지시고 참나 안에서 육바라밀이 나온다는 것도 아시고 일상에서 중요한 순간만이라도 처음부터 쓰시고 나중에는 삶 전반에서 자연스럽게 쓰시게 될 때가 온다. 그냥 그렇게 되면 여러분 누구나 다 어떤 영성의 1단 실력, 검은띠 실력 된다 하는 그 얘기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2단, 3단은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1단, 이번 생에 1단을 목표로 한번 가보시고 꼭 1단은 안 돼도 8급, 7급만 되셔도 참나랑 이미 알고 지내는 사이는 되잖아요. 참나랑 사귈 수는 있어요. 1단이면 이제 늘 같이 사는 거고 1급만 돼도 늘 참나랑 같이 산다 그러면 8급, 7급은요. 그래도 만나서 데이트라도 할 수 있는 사이. 일단 그러면 됐잖아요. 급한 거는
급한 갈증은 좀 풀 수 있지 않습니까? 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너무 절박하게 살다 보니까 예를 들어도 좀 이상하네요. 아무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만남을 주선해 드립니다. 진하게 만나고 뭐 같이 살고 이번에 살림 차리기로 했어요. 이런 얘기는 저희가 그냥 이렇게 듣고 싶어요. 따로 듣고 싶고 저희가 지도해 드리는 건 만남, 참나랑 몰라를 통해 여러분 내면의 참나랑 만나게 해드리고 양심 분석을 통해 참나의 성격을 이해하게 도와드리고 듀오 이런 데 같네요. 그렇죠? 만나게 해드리고 그 상대방이 뭘 좋아하고 싫어하는지를 알게 도와드리는. 그럼 이제 얼마나 진하게 사귀시는지 결국 여러분의 몫이고 그게 깊어지면 자연스럽게 여러분이 결국 여러분 자신과 소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주랑도 소통할 수 있어요. 신기하죠? 내가 내 안에서 참나를 만나서 소통하게 되면 그 자리가 사실은 우주의 근원이기 때문에 우주의 모든 존재들과도 소통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유교는 그걸 알아서 경물치지, 참나를 이해하라. 성의, 참나 뜻대로 살아가라. 정심, 참나 뜻대로 감정을 조절하라. 수신, 참나 뜻대로 말하고 행동하라. 그러면 제가 치국 평천하, 가정도 꾸리고 나라도 다스리고 천하도 평정할 수 있다. 이것만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 아주 아름다운 전통이란 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선비들만 봐도요. 선비 얘기만 들어도 가슴이 벅차고 보살 얘기만 들어도 가슴이 벅차고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이 양심 지키겠다고 이 외롭게 살아오신 그분들의 그런 그 노력 때문에 우리가 또 이 길을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늘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이름만 선비 걸어놓고 오만 짓 한 사람들, 밖에다가 또 승려라고 보살이라고 뭐 이름 걸어놓고 오만 짓 한 사람들도 많겠지만 그런 사람들은 욕심한테 쳐서 그런 거예요. 결국 육바라밀을 못 따라서 그렇게 된 거기 때문에 그냥 중생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도 아무리 뭐 고상한 진리를 따른다고 해도 육바라밀 안 따르면 똑같아져요. 제발 육바라밀 따르고 일인의지 따릅시다 하는 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해 쌍수 예. 지혜에 대한 좀 구체적으로 요 얘기까지 더 드릴게요. 어제 그 대승보살의 길을 밝히다 고강의 들으시면 다 나오는데요. 방금 아까 요것만 하나 예를 들어보죠. 아공법공의 진리를 이해하는 건 지혜인데요. 몰입 4단계 들어가서 참나 만나는 건 선정이죠. 그럼 선정이 제대로 된 선정, 불교에서 정사마타 그래요. 그렇게 얘기해요. 발을 정자서 정사마타는 신바람이 나야 정사마타입니다. 여러분 선정한다고 앉아서 인상 빡 쓰고 계시죠. 마음이 몰입이 안 되니까. 왜 이렇게 마음이 내려지지 않는 거야 하고 그러면 그냥 사마타를 닦고 계신 거지 정사마타라고는 안 해요. 정사마타는 힘을 빼도 그 참나 상태가 쭉 흘러야 돼요. 그러면 정이빠사나라는 것도 있어요. 올바른 지혜. 올바른 지혜는 반드시 정사마타를 얻은 뒤에 시작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몰라를 통해서 몰입 4단계에 들어가신 뒤에 아공, 법공 연구를 제대로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전에 연구한다고 해서 문제되는 건 아니지만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 참나를 만난 뒤에 이해가 되지 않겠어요? 요 말들이. 그전에는 개념적 이해에 불과하죠. 체험적 이해가 돼요. 체험적 이해가 되면은 정이빠사나가 됩니다. 즉 생각이 무상하다, 참나가 무상하지 않다 이런 말들이 너무 자명해서 그 말만으로 여러분 에고가 탁 조용해져야 돼요. 너무 자명하면 에고가 할 말을 잃습니다. 그것도 일종의 신바람이에요. 고요해지거든요. 3, 3은 9. 걱정이 사라지죠. 2는 4. 마찬가지로 생각은 무상하다. 참나는 무상하지 않다. 이 말들이 체험이 있으시면 고요해집니다. 그 정도까지 얻으면 정이빠사나예요. 그래서 정사마타와 정이빠사나가 얻어지면 그때부터 정의 쌍수가 시작됩니다. 그게 8급이에요. 8급부터는 이제 아공이 자명해졌잖아요. 선정에는 이미 들어갔게 됐죠. 정사마타는 이미 얻었었죠. 정이빠사나를 통해 처음에는 기초가 되는 것들에 대해서 정이빠사나를 행하다가 아공, 법공 자체에 대해서 정이빠사나가 행해지면 여러분 제대로 된 정이빠사나입니다. 그때부터는 8급, 7급 단계인데 그때부터는 뭐냐면 몰라를 하면 아공, 법공의 진리가 더 자명해지고요. 선정에 들면 지혜가 강해지고요. 아공, 법공, 선정이 안 들었어도 아공, 법공, 지혜를 생각하면 마음이 고요해지면서 선정으로 인도됩니다. 이게 정의 쌍수예요. 그런데 8급, 7급은 뭐가 문제라고요? 좀 짧아요.
선정이 들 때가 좀 짧다고. 그러니까 그 짧고 그 자명한 기운이 사라지고 나면 참나와의 접속이 약해지고 나면 다시 뭔가 조금 긴가민가 하는 마음이 다시 일어나요. 그때는 정해쌍수가 제대로 안 닦이고 있는 거예요. 1급이 되면 어떻다고요? 늘 정해쌍수가 흐른다고 하는 거예요. 참나를 늘 은근히 느끼고 있으니까 곧장 선정을 강화시킬 수도 있고, 그러면 지혜가 바로 나오고, 또 1급 정도가 되면 지혜만 붙잡아도 곧장 참나가 드러나서 자명해집니다. 그 자명한 말에 대해서 내면이 자명하게 느껴버려요. 그 힘이 강해져요. 그러니까 1급 정도가 되면 이제 생활 속에서 정해쌍수가 흐른다고 하고, 8급, 7급 단계에서는 정해쌍수의 맛을 이제 얻고 체험했다고 하는 것.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예. 그만하겠습니다.